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히말라야 해발 2400m의 외딴 마을. 밤이면 전기가 끊기고 아이들은 촛불 아래서 글자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어를 배우는 교실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마을 한복판엔 삼성 로고가 찍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히말라야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말라야의 품 안에 안긴 해발 2600m의 작은 산골 마을. 이름조차 지도에 잘 보이지 않는 이곳 탐보르에는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매일 아침이면 들려오는 소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놀랍게도 이곳은 네팔. 그러나 지금 이 마을의 언어는 네팔어보다 한국어가 더 자주 들린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소년이 있다. 이름은 아룬. 아룬은 올해 16살. 어릴 적부터 산을 뛰놀며 자란 조용하지만 눈빛이 깊은 소년이다. 가족은 감자와 보리를 재배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가.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늘 손에 일을 쥐고 사는 분이셨다. 세 남매 중 둘째인 아룬은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다. 형은 사냥을 좋아했고 여동생은 수줍음이 많았다. 그러나 아룬은 늘 듣는 아이였다. 라디오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작은 마을 공동정자에서 매일같이 뉴스 방송을 들었다. 마을에서는 드물게 책을 읽었고 가끔 카트만두에서 온 관광객이 놓고 간 한국어 교재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마을에서는 아룬은 이상한 아이야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세상이 살고 있었다. 탐보르 마을은 늘 고립돼 있었다. 눈이 많이 오면 한 달 넘게 외부와 단절되는 일도 흔했다. 전기는 하루에 4~5시간만 들어왔다. 수도 시설도 변변치 않았고 도로는 산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비포장 흙길뿐이었다. 그런 마을에서 외국은 꿈이 아니라 신화에 가까웠다.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지구 반대편 이야기는 라디오 속 외계처럼 느껴졌다. 그랬던 마을의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바로 이장회의 때였다. 그날 마을 회관에 이웃들이 모였다. 이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일하러 간 조카가 보낸 돈으로 집을 짓고 가게를 연 이웃 마을을 보셨죠? 베트남이 한국과 친해져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라디오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말했다. 우리 마을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아룬입니다. 조용하던 아룬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룬,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우리 마을을 바꿀 아이야. 너에게 한글을 배워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선물을 아룬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다른 공책, 잘못 인쇄된 한국어 교재, 그리고 집집마다 끓인 따뜻한 차 한 잔. 아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 마을을 한국과 연결할 다리가 되겠다. 전기가 자주 나가는 밤, 아룬은 촛불을 켰다. 벽에는 BTS 포스터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발음이 적힌 포스트잇들이 빼곡했다. 고운 기억, 기차의 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한 글자 한 글자가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 언어는 마치 자신을 알아봐주는 친구 같았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문문이야. 세상으로 나가는 문.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은 아룬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라디오를 듣던 마을. 라디오는 베트남의 이야기를 전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7%를 기록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매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이장이 소리쳤다. 베트남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룬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 마을도 한국어를 배우면 변할 수 있다. 나부터 시작하자. 며칠 뒤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할머니들이 모여 김치 담그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요즘은 김치 못 담그면 시집 못 간다더라.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들 웃었다. 청년들은 K-팝 춤을 따라 추고 어린아이들은 삼겹살, 치킨이라는 단어를 흥얼거렸다. 마을 가게엔 BTS 포스터와 함께 어서 오세요라는 한글 간판이 붙었다. 교회 예배당 옆에는 작은 한국어 학습방이 생겼다.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칼라 할아버지가 아룬에게 물었다. 이 글자들 너에게 뭐냐? 아룬은 대답했다. 할아버지, 이건 희망이에요. 우리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잘 배우면 다른 아이들도 배울 수 있어요. 한국어는 저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가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론, 너는 우리 마을의 첫 번째 한국행 기차다. 그리고 그렇게 히말라야 산골 마을 탐보르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아론은 어느 날 마을 유일의 공공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듣게 되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그 다큐는 전후 폐허 속에서 한글과 기술, 교육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킨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 방송을 들은 밤, 아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진짜로 한국어를 배운다면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나 그 길은 너무도 막막해 보였다. 마을에는 변변한 선생님도 교재도 없었다. 그 순간 아론의 뇌리를 스친 생각. 한국 사람에게 직접 우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아론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촛불을 켰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레 배운 한글로 한자 한자 적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히말라야 산속의 마을에서 사는 아론입니다. 우리 마을은 지금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국어를 잘 배워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쓴 아론은 이장을 찾아가 조심스레 내밀었다. 처음엔 황당해하던 이장도 그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편지 정말 내가 쓴 거냐? 네, 제 진심이에요. 이장은 곧장 읍내까지 내려가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는 카트만두 주재 한국 대사관 앞으로 발송되었다. 도착만 해도 기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론은 믿었다. 진심은 통한다. 한글로 쓴 이 마음은 분명히 닿는다. 그리고 몇 주 후 정말로 기적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들뜨게 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아론이 쓴 한국 대사관 앞으로의 손편지가 회신을 받은 것이다. 글로 쓴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를 받은 한국 대사관의 담당자는 아론의 사연을 여러 기관에 전달했고 놀랍게도 그중 하나가 반응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는 한 마을의 희망입니다. 현지 NGO 단체와 한국의 한 언어문화재단이 손을 잡았고 결국 아론은 한국어 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왕복 항공권과 6개월의 체류 비용이 지원되었고 처음엔 믿을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장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론은 우리 마을의 첫 번째 한국행 기차야. 너만 잘 다녀오면 우리 마을 전체가 따라갈 수 있다. 마을 축제 날 마을 전통 음악 대신 아론이 준비한 K-팝 댄스 무대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한국행을 축복했다. 할머니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싸주었고 친구들은 손으로 만든 손수건에 화이팅이라고 한국어로 써서 선물했다. 아론은 공항으로 떠나는 날 마을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 마을을 바꿔놓을게요. 히말라야 산맥을 등지고 아론은 생애 첫 비행기를 탔다. 그날 히말라야의 하늘은 맑았고 마을에 누군가는 말없이 BTS의 소우주를 작게 틀어놓았다. 히말라야 산골 소년 아론, 그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차가운 공기, 매끄럽게 이어진 동선, 자동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깨끗한 화장실과 향긋한 공기청정기 냄새까지 아론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가장 낯선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말들은 분명 익숙했다. 하지만 그 눈빛, 미소, 말투는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다. 마중 나와준 지구촌 장학재단 직원인 박수진 씨는 따뜻한 말투로 아론을 맞이했다. 아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공부 시작이에요. 서울에 도착하자 아론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지하철 안의 광고, K유학, AI 한국어 인공지능 튜터, 스마트팜 교육,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네팔에서 말로만 들었던 한국의 속도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처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대안학교, 한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었다. 첫 수업, 선생님은 칠판에 한 글자를 썼다. 이 글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론은 손을 들었다. 대한민국의 한,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글자 하나에 한국의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아론에게 한국 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처음 접한 한식은 낯설었다. 김치의 매운맛,
미역국의 바다 향, 그리고 된장의 깊은 향까지. 처음엔 속이 탈이 나기도 했다. 더 어려웠던 건 한국어 속도였다. 그는 교재로 배운 느린 말투에 익숙했지만 실제 대화는 마치 폭포수 같았다. 어디 가요? 뭐 먹을래요? 그건 좀 오바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과 속어들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루는 고향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탐보르의 차가운 바람, 엄마가 끓여주던 따뜻한 보리죽,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던 작은 계곡. 눈물은 자연스레 흘렀고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작은 발표 수업이 있었다. 주제는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학생들이 돌아가며 말할 때 아루는 맨 마지막에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고향은 네팔의 작은 산골입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제가 배우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 예의,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걸 저는 한국어에서 느낍니다.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날 선생님은 아룬에게 한국어 신문을 건넸다. 이건 내가 직접 읽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 한국어를 듣는 아이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되고 있단다. 방학 동안 아루는 짧게 경기도 남양주의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거기서 만난 건 자신처럼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네팔의 형들도 있었다. 그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모여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있었다. 아루는 그곳에서 또 한 가지를 배웠다. 언어는 생존이자 자존심이다. 그는 노동자 형들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 하지만 그 위에는 한글로 적힌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퇴근, 잔업, 급여 명세서, 산재보험. 아루는 말없이 그들의 수첩을 들여다보다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 언어는 땀과 연결되어 있다. 어느 주말 봉사활동으로 요양원에 방문한 날이었다. 한국어 수업 중 배운 인사말을 들고 아루는 한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룬이에요. 네팔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멀리서 왔구나. 참말로 착하게 생겼네. 그리고는 한국 민요 하나를 불러주었다. 아룬은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민요와 너무 비슷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인의 마음이 노래 속에, 밥상 속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몸짓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아룬은 전국 K한글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 내가 만난 한국은 언어보다 따뜻한 사람이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어가 아니라 다정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 세 단어만으로도 한국 사람은 마음을 나눕니다. 그는 떨어졌지만 모든 청중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대회가 끝난 뒤 한 대학 교수님이 다가왔다. 아룬,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언젠가 너의 마을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준비한 캠코더로 고향에 영상 편지를 보냈다. 엄마, 아버지, 형, 동생들. 여기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요. 저도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제가 배운 것들을 고향에 전해줄게요. 한국어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영상이 끝날 무렵 아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한국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아루는 한국으로부터 작은 박스를 받았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기술과 희망, 그리고 사람이 들어 있었다. 아루는 다시 고향 탐보르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 들린 여행 가방보다 그의 눈빛을 먼저 바라보았다. 아룬, 내 눈이 좀 달라졌구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다. 아룬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언어,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이곳 고향 사람들과 나누려 했다. 아룬은 마을 공터에 대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교실을 세웠다. 판자 위에 하얀 보드를 올리고 벽에 종이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을 붙였다. 그리고 썼다. 한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아이들 몇 명이 장난삼아 찾아왔다. 고운 기억, 사랑해오는 드라마에서 나온 말이죠. 아루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 편지를 틀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말이야. 그날 이후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룬의 마을에는 한국어 주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 아룬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여러 곳에 보냈다. 그중 답장을 준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한빛태양이었다. 아룬, 너희 마을의 작은 태양광 시스템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큰 기업은 아니지만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2달 후 마을에는 한국에서 배송된 조립형 태양광 패널이 도착했다. 설명서는 영어와 네팔어 그리고 한글로 쓰여 있었고 아룬은 누구보다 먼저 설명서를 꺼내 들었다. 이건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판이에요. 우리도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마을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졌다. 밝지도 오래가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말했다. 고마워요, 한국. 그 후 마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어린아이들이 한글 자음표를 노래처럼 외우고 어른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글 앱을 켜고 연습했다. 어느 날 마을에 놀러온 옆 마을 교사가 말했다. 도대체 너희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살아. 아룬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으로부터의 2번째 답장이 도착한 건 아룬이 태양광 교실에서 한글 수업을 하던 날이었다. 아룬, 우리는 자동 관계 장치와 스마트팜 장비를 개발하는 작은 기업 그린워터랩입니다. 당신의 마을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센서를 몇 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룬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장비가 도착한 후 그는 마을의 우물 근처에 센서를 설치했다. 물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이제 우리는 물을 지혜롭게 쓸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탐보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 중소기업 4곳과 네팔 NGO가 협업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KBS 국제부입니다. 아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립니다. 그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저 작고 가난한 산골 마을의 청년. 그가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것이다. 카메라가 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소리쳤다. 한국 아저씨다. 방송은 히말라야의 작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댓글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K기술입니다. 어느 날 아룬은 한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 수연과 영상통화를 했다. 수연은 지금 고려대학교에 다니며 글로벌 개발학을 전공 중이었다. 아룬, 진짜 감동이야. 너는 그냥 유학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걸 심은 거야. 아룬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한국에서 자음과 모음을 배웠고 이곳에서는 그걸로 사람들 마음을 연결하고 있어. 수연은 말했다. 우리 졸업하면 꼭 같이 일하자. 나는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어. 너 같은 친구랑 일하고 싶어. 그 순간 아룬은 처음으로 한국과 자신의 미래가 이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1년 후 아룬의 한글 교실 첫 번째 졸업생인 14살 소녀 라마야가 그에게 편지를 전했다. 선생님, 저는 한글을 배우고 한국 기술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 우리 마을의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룬은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 한국 땅을 밟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인천공항의 공기가 낯설었던 그 아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2025년 봄, 히말라야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 아룬은 마을로 배달된 낯선 봉투 하나를 손에 들었다. UN 청년 글로벌 포럼 초청장.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 같은 사람이 국제 포럼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그를 떠밀듯 축하했다. 한국이 또 너를 부르는구나, 아룬. 2년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룬.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탐보르 마을에서 보낸 희망의 기록들이 그의 가방 속에 있었다. 태양광 패널, 스마트 관계 장치, 한글 교실, 그리고 아이들의 편지까지.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반짝였지만 아룬의 눈에는 이제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벅찼던 지하철 노선도조차 이번엔 익숙하고 따뜻한 안내판처럼 느껴졌다. 서울 DDP에서 열린 UN 청년 글로벌 포럼. 각국의 젊은 연사들이 무대에 올랐고 마침내 네팔 대표로 미스터 아런 자페가 호명되었다. 무대에 선 아룬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히말라야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따뜻한 기술, 작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고향에 심은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했다. 슬라이드에 비친 라마야의 편지, 수업 시간의 모습, 밤하늘을 밝히는 조그마한 태양광 전등. 청중 속 한국 청년 한 명이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웅성이는 소리 없이 조용한 박수가 홀 안을 가득 메웠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던 아룬 앞에 반가운 얼굴 하나가 서 있었다. 바로 고려대생 수연이었다. 아룬, 역시 너야. 나는 내 발표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 두 사람은 인사도 잊고 한참을 웃었다. 그때 수연이 말했다. 내가 다니는 국제 NGO에 제안했어. 히말라야 코리아 유스브릿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아룬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우리 마을이 이제 세계와 연결되는 거야? 수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연결된 거야.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 포럼 이후 KBS 다시 희망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아룬은 초청되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당신에게 한국은 무엇인가요? 아룬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제게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알려준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글자 하나, 기계 하나, 따뜻한 밥 한 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터뷰 후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게 진짜 K-파워다. 기술보다 아름다운 건 사람이다. 히말라야에 한국의 마음이 심어졌구나. 시간이 흘러 탐보르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수업을 받고 디지털 농업 장비는 이제 농부들에게 필수 도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라마야는 이제 아룬처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었다. 교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작은 기술, 큰 마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 문구 아래엔 아룬과 한국 친구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처음엔 단지 한국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나는 한국에서 사람을 느꼈고 이곳에서 그 마음을 피워냈던 거였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손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히말라야에서 피어난 작은 기술의 씨앗, 그 안엔 한국의 마음이 있었으며 작은 만남이 세계를 바꾸게 되었다는 히말라야의 작은 한국, 아룬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